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회를 맡은 무대 미술과 공연 연출을 하는 윤시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인문, 예술 분야, 문화 분야에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토크 콘서트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조금 늦어지게 된 게,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열광적으로 뜨거운 반응으로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달별로 인문예술 콘서트가 주제가 있습니다. 7월 달에는 미술이란 테마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틀 밖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안상수채를 디자인한 안상수 선생님을 모시고, 그 글꼴 디자이너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자로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또 이 토크 콘서트 후반에 가면 그 박예리 명창 선생님과 김태영 고수님의 국악 공연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안상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이너면서 선생님, 시각 디자이시면서 1985년 안상수채를 발표하셨고요. 디자인하셨고 2007년 라이프지히가 수여하는 구텐베르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는 파주 타이포그라피 파티를 설립하여 새로운 교육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 사실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좀 놀란 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대본이 있어요. 저희가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귀를 써놨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본인을 띄우거나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거나 자랑하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느낄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아주 진실되게 와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런 인기를 실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꽉 채운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선생님 사진에 보면 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쪽 눈을 가리시잖아요. 그 질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루머와 많은 설명들과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런 뜻이 없고요. 제가 88년에 처음 그 보고서라는 잡지를 이제 했는데, 표지 사진을 제가 이제 직접 제 얼굴 사진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얼굴 사진이라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포즈를 취한 거예요. 이렇게 그 눈과 입을 가렸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진이었고, 그 후에 제가 만나는 분을 이제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어요. 일기처럼 제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찍어서 이제 어느 날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어떤 분은 뭐 제 이름을 쓴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멋진 해석이고요. 지금은 그냥 뭐 버릇처럼 제가 만난 분들 이렇게 얼굴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 전에는 중국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전시회를 했어요. 제목을 좀 붙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일목요연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일목요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때 제목이 One Eye is Enough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 살아가는데 한 눈만도 족하다.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좋게 이제 그 봐주시더라고요. 뜻은 없습니다. 뭐라도 이게 밝았으면 제가 찍는 건데 이따 끝나고 나서 불 켜고 한번 찍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글씨체로 만든 얼굴도 있죠? 보여주시죠. 그럼 선생님, 그 디자인이라는 말보다 선생님께서는 멋지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그 이유와 디자인과 멋지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 이제 한 삶을 이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 서양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업으로 살고 있는데도 왠지 저는 거기에 대한 자격지심을 많이 느끼면서 그 이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화두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냥 살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화두에 들면 좋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어떤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 같은 것을 뭐 어떤 그 명상이나 뭐 참선할 때 이제 그런 화두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괜찮겠다. 그런데 저는 어떤 화두를 들고 사는 게 좋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저의 화두는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란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어떤 뭐 책들도 많고 게다가 뭐 이제 잊어먹다가 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것도 거의 뭐 나이가 다 들어서 이 멋이라는 말로 저한테 쑥 들어온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제 반에 있는 동네 여자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딱 저의 연인같이 이렇게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멋이라는 말을 쓰고 디자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우리말로 멋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확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멋있게 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멋이라는 말이 이게 엄청난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이렇게 한복 입은 여인이 하나 있다고 치면 그 꼴이 있잖아요, 그죠? 꼴도 멋있고, 그 태도 멋있고, 또 이렇게 결도 멋있고, 뭐 이러면 뭐 표현, 형태 아니면 구조 이런 거에서 분석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멋있는 게 있는데 그걸 다 통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가르지 않고 그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멋이란 말은 이게 그 어머니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해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멋있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멋있다는 걸 막 지금 저처럼 막 분석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디자인이 좋다 그러면 디자인이 어떻게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왜냐하면 그것이 어머니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우리말로 뭐냐 이게 저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쑥 들어온 거예요. 멋을 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멋이라는 말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을 보고 아주 정상적인 형태나 정상적인 것을 보고 멋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뭔가 약간 비틀린 거 아니면 뭔가 이걸 타넘어간 거, 초월된 거라든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여튼 격에서 약간 이게 좀 비껴서 있는 거에 대해서 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좀 작은 거가 약자가 강한 것을 타넘었을 때 더 멋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약간 빈궁한 없는 사람이 부자를 넘어서는 것 이것도 멋있다고 그러고요. 왠지 좀 소수가 다수 아니면 힘이 없는 것이 힘이 많은
작은 것이 큰 것, 이런 것을 넘었을 때 우리는 그 짜릿한 멋을 서로 표현하거든요. 이거 굉장하잖아요. 물론 막 웅대한 멋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멋있게 좀 해봐. 그러면 이거를 멋있게 디자인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디자인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제가 그 빠져 있었던 자격지심에서 저는 벗어났어요. 제가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자격지심, 제가 서울에서 사는 자격지심, 뭐 우리나라가 그 디자인에 있어서는 뭐 변방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지심,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한 순간에 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의 말 중에 이제 짓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딱 이렇게 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멋이라는 건 어디에 다 속성으로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디자인이라는 건 그 멋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멋있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 멋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짓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다 짓는다고 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밥 짓고 옷 짓고 집 짓고 하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는 거는 만드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거기엔 뭔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뭔가 특별한 어떤 그냥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의라든가 어떤 자연의 어떤 순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는 뭔가 모르는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것만 짓는 걸 짓는 것이라고 안 하고 거기에는 무언가 이렇게 그 얼이 담긴 것을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 짓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을 짓는데 그냥 멋있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생각이나 어떤 깊은 어떤 정의나 이런 걸 담아내면서 지어내는 것, 이게 디자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도 저 PPT 화면도 디자인 이 글씨체가 안상수체죠. 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제 타이포그라피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타이포그라피가 무엇인가요? 이제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이포는 활자를 타이포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이제 그래피는 그걸 기술을 이제 포토그래피 이건 뭐 사진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다루는 것, 글자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것, 글자 자체를 또 디자인하는 것, 이게 이제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게 좀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뭐 이 한글로 이렇게 쑥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디자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디자인의 가장 기초 분야가 타이포그래피예요. 글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해 놓은 우리의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CR이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이전에 디자인된 것, 뭐 그거는 무슨 뭐 건물도 있을 거고 하지만 지금 글자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 후로부터 문화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 수학이 기초 과학이듯이 디자인에 있어서 이제 기초가 이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디자인의 등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시각 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한글과 직결되는 것이고요. 또 한글이라는 거는 우리 문화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는 이 한 어떤 문화를 이루는 뭐라고 해야 시각 문화의 쌀이라고 보면 될까요? 쌀. 우리 문화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 문화를 밥을 짓는 요리를 한다고 친다면 제일 밑단에 있는 재료, 음식의 재료 이게 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문화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것, 또 우리 문화의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